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형의 방정식 개념 중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개념 숙지하고 관련된 필수 유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것, 그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는 게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나누어진 점, 바깥쪽으로 나누어진 점이란 뜻인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내분점부터 한번 볼까요? 내분점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안쪽에서 나누어서 생긴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분 이렇게 A,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하고 B, 선분 A, B가 있죠? 자,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인데요. 선분 A, B 요거에 자 3대2 내분점 이거를 P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 P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요 거리가요 바로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다? 5라고요. 두 점 AB 사이 거리가 5라는 건데요. 자, 그럼 3대2라는 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3하고 2를 더해보시면 5죠. 그래서 쌤은요, 이거를요, 선분을 5등분 해보려고 합니다. 5등분이요. 그럼 잡으시죠.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하면 5등분 됐네요. 그쵸? 그래서 5칸으로 나눠 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A로부터 3칸, B로부터 2칸 떨어진 점을 찾을 건데, 찾으셨어요? 오케이. A로부터 3칸, B로부터 2칸 떨어진 점이 있는데 이건 선분 AB의 안쪽에 찍혀 있네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찍혀진 점, 내분점. 여기가 바로 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3대2 내분점을 찍을 때는 바로 요거 3하고 2를 더한 바로 5등분 해주는 거야. 3분 5등분해서 A로부터 3만큼, B로부터 2만큼의 B로 떨어진 점을 찾으면 요 P가 바로 선분 AB의 3대2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좋아요. 자, 그럼 외분점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외분점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렇게 자, 선분 A, B가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선분 A, B에 자 뭐라고 해볼 거냐? 라고 했으면 3대1 외분점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Q가 어디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선분 A, B 입장에서 3대1 외분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찍어줄 수 있냐면 자 3하고 2를 한번 이제는 빼보실까요? 빼면 2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 요 AB라는 길이를요 2등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한 칸이에요. 한 칸. 보이시죠? 요게 또 한 칸이고요. 그러면 요쪽으로 쭉 연장해서 한 칸을 더 딱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A로부터 3칸 떨어지고요. B로부터 한 칸 떨어진 거. A로부터 3칸. B로부터 한 칸. 이렇게 떨어진 점, 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이 무슨 점이냐? 바로 Q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외분점입니다. 선분 AB 입장에서는 바깥쪽에 찍혀 있네요.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거리 B, A로부터 3만큼, B로부터 1만큼 떨어진 바깥쪽에 찍힌 점,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찍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요령이 뭔지 보이시죠? 3하고 2를 빼서 그 2라는 것만큼 등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분을. 그래서 2등분하면 이렇게 한 칸이 얼마 정도 간격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렇게 3칸 떨어지고 한 칸 떨어진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이쪽에다 해볼게요. 이렇게 선분 AB를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선분 AB에 자, 1대3 이제 숫자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1대3 외분점 이거를 R이라고 해보고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R 어디 있는지 빨리 상상하세요.
상상해 보셨어요?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 역시나 이 두 수의 차는 2입니다. 2. 그쵸? 차가 2. 그럼 이 선분을 몇 등분? 자, 이렇게 두 칸 나눌 거야. 2등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세 칸 떨어진 거 찾을 건데요. A로부터 한 칸이니까 이렇게 같은 간격 한 칸 딱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바로 R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3칸 떨어진 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선분 AB의 요 연장선 위에 바깥쪽에 즉 연장선 위에 찍히는 점 이게 바로 외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찍을 때는 쌤의 뜻이 두 수의 차만큼 선분을 등분하시고 그 간격만큼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엔 요 선분 입장에서 보면 연장선 위에 찍혀요. 내분점은 그 선분 위에 찍히는 거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뻗냐? 그럼 연장선이 B 쪽으로 뻗는 거냐? A 쪽으로 뻗는 거냐? 라는 거는 요 숫자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은 작은 쪽으로. 자, 요 숫자 1. 3보다 1이 작죠? 그러면 요 B 쪽으로 뻗는 거예요. B 쪽으로. 오케이. 자, A, B에서는 여기 숫자 둘 중에서 1이 더 작죠? 그러면 작은 쪽으로 A 쪽으로 연장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숫자가 작은 쪽으로 연장이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이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 해야 되냐? 당연히 이걸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좌표로 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좌표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개념으로 배울 거는 바로 좌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좌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고요. 자, 볼까요? 자, 수직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쭉 뻗은 걸 모습 생각해보죠.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이 수직선상에서 A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B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A라는 점은 X1이라고 좌표가 있고 얘는 X2라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얘는 X1, 얘가 X2라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우리가 내분점 생각해 볼 텐데 선분 AB에 M 대 N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M 대 N 내분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P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요건 이제 숫자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두 숫자에 뭘 생각한다? 합을 생각해서 M 더하기 N만큼 등분을 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A에서 M칸 떨어진 거, 여기가 M칸 떨어진 거고요. B에서 N칸 떨어진 점을 찾고 이 점이 바로 P라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럼 P의 좌표가 존재하겠죠? A 좌표는 X1, B의 좌표는 X2라면 P의 좌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잠깐 미지수 X라고 놓고 이 X를 X1과 X2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 그대로 이 사항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보세요.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죠. 결론. 자, 결론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 좌표는 뭐냐? X는 우선 분수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죠. 뭐라고요? 분수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수는 뭐냐? 그랬을 때 이 M 대 N이라는 B 있잖아요. 이 두 B에 합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선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M 대 N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A라는 거에 좌표가 X1, B라는 거에 좌표가 X2, 그런 다음에 M 대 N 이렇게 순서만큼 써주신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NX2 더하기 바로 NX1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개념인데요. 공식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걸 간단히 한번 증명을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요 X를 표현하고 싶죠? 그럼 우리는 요 거리와 즉 A하고 P 사이의 거리와 그다음 P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몇 대 몇인지는 아니까 그쵸? M 대 N이다 라는 요 비례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자, 그럼 AP 볼까요? 그러면 P의 좌표에서 A의 좌표 빼는 거니까 X 빼기 X1이죠. 여기 지금 AP 거리고요. 자, BP는 B에서 이제 P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2 빼기 X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M 대 N이다. 요거 등식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안쪽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X2 마이너스 MX 여기 있고요. 바깥쪽 이렇게 곱하면 NX 마이너스 NX1 됐죠? 자,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좌변을 이용하고요. 이건 우변으로, 이건 좌변으로 이용할게요. 자, X로 이 두 개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M 더하기 N에 X 이렇게 되겠죠. 이쪽 넘어가 주세요. 그럼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아, 이거네. 그쵸? 그래서 나오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 공식을 잘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증명 과정은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5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수직선상에 있는데 그거에 선분 A, B에 자, 몇 대면 해볼까요? 우리가 뭐 3대2 정도 해볼까요? 3대2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해놓고 요게 P다 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수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 3하고 2의 합 5가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하자 했어요. 3하고 5를 곱하세요. 15. 자, 2하고 마이너스 곱하세요. 마이너스 4. 됐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5분의 11이라는 좌표구나. 여기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내분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외분점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점이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X1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B라는 점이 여기 X2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이렇게요. 자, 그럼 선분 AB가 보이시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선분 AB의 M 대 N 바로 외분점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걸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은 뭐 할 거냐? M하고 N 중에서요. M이 M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보다 이 N이 작아요. 아까 어디를 뻗는다고 했죠? 연장선 위인데 숫자가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B 쪽으로 뻗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쪽 연장선에 바로 Q가 있을 거야. 그럼 Q는 이런 위치인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봐봐요. Q가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A로부터 M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M만큼 떨어진 여기가 바로 Q의 위치고요. 이게 바로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이 좌표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Q의 좌표 그 X라는 값은요. 자, 역시나 분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앞서서 우리 내분 공식 했던 거 있죠? 그 내분 공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까는 M하고 N의 합이었는데 이제는 뭐하냐? 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큰 수에 작은 수 빼야 되겠죠? M 빼기 N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까는 내분점은요. 크로스해서 어떻게 했어요? 크로스 곱의 합이었죠? 자, 이제는 차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의 좌표가 X1이죠. 또 B의 좌표가 X2죠. 그러면 앞서서는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했었어요. 내분점은. 근데 이제 뺄 거예요. 곱하고 뺍니다. 그래서 MX2 이렇게. 그 다음에 NX1 이렇게. 자, 순서는 반드시 얘부터 먼저 해주셔요. 뭐에 맞추는 거냐면 분모가 M 빼기 N이잖아요. 그럼부터 M에서 N 빼는 방식으로 여기 M, M, N, N 이렇게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부터 시작했다. 얘 빼기 얘 이렇게 시작했으면 역시나 이렇게 곱한 거 먼저 이렇게 곱한 거 나중에 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게 바로 공식이구나. 아까하고 차이가, 아까는 플러스 플러스였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만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둘이 같이 기억하기는 그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라는 건 동일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 지금 보시면 A하고 Q 사이의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Q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M 대 N이다 라는 요 비례식을 푼 결과가 이거예요. 정말 그런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Q에서 A, 자, AQ 거리는 X에서 X1 빼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X1이고요. 자, BQ는요, 또 X에서 X2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서 X2 뺀 거. 요 거리가 M 대 N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앞서서 마찬가지로, 자,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는 이 등식을 좌변에 X만 남겨놓고 쭉 정리해보시면 이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아까하고 동일한 과정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아, 이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이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A의 좌표가 1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B의 좌표는 뭐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분 A, B에 자, 5대2 외분점 이걸 한번 구해보시고요. 얘가 Q입니다. Q의 좌표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Q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구해봅니다. 분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돼요? 분모는 5 빼기 2. 그래서 여기에 5 빼기 2 들어가고요. 자, 크로스 할게요. 5 곱하기 4, 20. 자, 2 곱하기 1, 2. 이걸 뭐 한다고요?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보시면 3분의 바로 18이에요 라고 해서 Q는 6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아,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죠.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 무슨 개념인지도 알겠고 어떻게 좌표를 구하는지도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내용은 좌표 평면을 끄고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자, 보시죠. 그럼 좌표 평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거냐 한번 그림을 좀 보죠. 보세요. 자, 여기 좌표 평면이 있고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x1, y1이라고 좌표가 주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x2, y2라고 주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선분 AB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올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자, A의 좌표 x1, y1 B의 좌표 x2, y2 이렇게 하고요. 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M 대 N이라고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P의 좌표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죠. 자, 앞서서 배웠던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X는 X끼리, Y는 Y끼리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P라는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앞서 어떻게 했죠? 이 M 대 N이라는 이 B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M, N 합하시고요. 자, 이제 X좌표만 보시는 거예요. X좌표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M, X2 더하기 N, X1 이렇게 해준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콤마.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되냐? 내분점이요. 역시나 분수인데 분모는 M, N, B를 더해주는 거고요. 분자는 Y좌표끼리 Y2하고 Y1 보이시죠?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요. 아, 이게 바로 뭐다? 내분점 공식이다라는 거. 아, 앞서서 크게 다르지 않네요, 선생님. 그래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가지고 X좌표, Y좌표 우리 내분 공식을 각각 써주시면 내분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자, 실제 보시면 여기서요. N만큼 떨어지고요. N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N만큼 떨어진 요 점이 P고요. 자,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면요. 우리는요, 이런 걸 한번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죠. 어떤 걸 배웠냐라고 할 때, 자, L이라는 선하고요, M이라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평행선 한번 그어보죠. 평행선,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 세 개는 평행선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치 사다리꼴 모습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거 배웠는데,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 요 B나 요 길이 대 요 길이, B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중등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오케이.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했을 때 A의 X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A에서 그대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요. B에서 그대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A-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B-. 그럼 P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봅니다. 그럼 여기가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냐? A의 X좌표 똑같으니까 여기 X1, 0일 거고요. 자, P-는요, 우리가 얘를 그냥 X, Y라고 한다면 요 좌표 그냥 그대로 요거 따라올 텐데 나중에 보죠, 나중에. 자, B는요,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X2, 0 이렇게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다리꼴 보이세요? 그쵸? 평행선입니다. 요 길이가 M 대 N이라면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 B는 동일하다고. 그럼 요 길이도 M 대 N이겠죠. 이거 M 대 N? 그럼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개념 봤던 거 수직선이잖아요, 수직선. 수직선에서 요 A-와 B-의 X좌표가 있는데 그거 P-의 X좌표 구할 수 있죠. M 대 N 내분점 공식 쓴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P-의 X좌표를 구하면 그게 P의 X좌표 똑같으니까. 그래서 X끼리 그냥 해도 돼요. X끼리 내분점 하면 요 P의 X좌표가 나오는구나. 이거네. 라는 거야. 이거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그럼 A의 Y좌표는 이렇게 Y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요. 여기가 A-라고 하면 되죠. 자, 역시나 B에서요. Y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요 점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A하고 Y좌표 동일하죠. 여기가 Y1일 거예요. 자, B의 Y좌표와 B-의 Y좌표, 의 Y좌표는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럼 P에서 쭉 내리면 우리는 P-라고 하고요. 요 Y좌표 구하면 P의 Y좌표 구한 거랑 똑같죠? 좋아요. 네, 보세요. 여기도 사다리꼴이 나왔어요. 평행선입니다. 이게 M 대 N이면 그래요. 요 길이가 M 대 N이죠? M 대 N. 야, 그러면 요 둘의 Y좌표 가지고 M 대 N 내분 공식을 쓰면 요 P의 Y좌표와 동일한 게 나오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Y좌표끼리 M 대 N 내분 공식을 쓴 거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X 따로 Y 따로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네 라는 걸 도형의 성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거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럼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A라는 점이 하나 있어. 여기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가 B라는 점이 있다. X2, Y2. 그러면 선분 AB가 이렇게 나오겠죠? 됐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선분 AB에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해서 Q를 한번 찍어볼 거고요. Q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쌤은요, M이 N보다 큰 경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작은 쪽을 뻗으니까 B 쪽으로 연장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연장해서 이 좌표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지금 Q라고 보시면 A로부터 N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N만큼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가 뭐냐? 자,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A-, B에서 수선의 발, 수발 내려서 B-. Q를 구하고 싶은데 Q에서 수선의 발 내릴게요. 이렇게 Q-. 자, 우리는 Q의 X좌표 구할 거면 Q-의 X좌표 구해 똑같죠. 그쵸?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A의 X좌표, B의 X좌표 가지고 Q의 X좌표 구할 수 있겠구나. 왜? 여기가 M 대 N이면 우리 B 대 여기도 M 대 N이다. 이게 평행선의 성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중도관이야. 그쵸? M 대 N이면 M 대 N이에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요 선분 입장에서 그냥 M 대 N 외분 공식을 쓰는 거네. 수직선상에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거. 동일한 거죠. 또 역시나 A의
y축에 소위 말하는 a 다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b를 여기다가 y축에 소위 말하는 b 다시 자, 좀 더 연장해 볼까요? 쭉 이렇게 왔을 때 자, q에서 쭉 내린 여기가 q 다시 그럼 똑같다. 얘 y좌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얘 y좌표가 여기 있으니까 요 수직선에서 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m 대 n이면 요만큼이 m 대 요만큼이 n일 테니까. 아, 그럼 똑같네. 이 성분 입장에서 m 대 n 외분 공식 쓰면 되네. y좌표끼리 따로 쓰면 되네. 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한번 써봅니다. 자, A가요, x1, y1이에요. 자, B가 x2, y2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m 대 n이라고 쓰시고요. 자, 외분점의 좌표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x끼리 갑니다. 분모는 이 두 B를 빼주시면 돼요. 분자는 x좌표 보세요. 곱하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mx2 빼기 nx1 됐죠? 마찬가지 y좌표 분수 분모는 m 빼기 n 들어가고요. y좌표 가지고 곱하고 빼는 겁니다. my2 빼기 ny1 이렇게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x끼리 하고 y끼리 하면 된다는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거. 아, 외분점 좌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배워봤고요. 그 공식 정확하게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 좌표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쵸? 근데 좀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두시면 봐봐요. 선분 AB의 1대1 내분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뭘까라는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좌표표상에 A하고 B가 있는데 1대1이래요. 그럼 A에서 한 칸, B에서 한 칸 떨어진 점은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 아, 그래서 이 내분점은 1대1 내분점은 어디냐? 가운데 점, 중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중점. 그래야 이 길이하고 같아야 어떻게 돼요? 한 칸 요 길이 같을 테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중점 또한 1대1 내분이니까 여기다 1대1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m이라는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면 내분 공식에서 분모는 부수 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크로스해서 곱해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x2 더하기 x1 이렇게 되는 게 내분 공식이죠. 그 다음 자, 1하고 1 더한 거 바로 분모에 써주시고요. y좌표 가지고 곱하고 더합니다. y2 더하기 y1.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중점이라는 거는 2분의 x1 더하기 x2 자, 2분의 y1 더하기 y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 공식으로 따로 기억하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아, 선분의 가운데 점, 중점을 구할 때 뭐라고요? 중점을 구할 때는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1대1 내분점은 따로 중점이라고 해서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거 아주 이제 필수 유형을 풀어봐야 됩니다. 필수형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필수형 1번부터 우리가 지금 쭉 5번까지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5번까지에 쓰이지는 않는데, 기본형에 쓰이지는 않는데, 약간의 좀 심화 개념? 심화 개념은 사실 아닌데,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심화라고 한번 써볼까요? 심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거꾸로 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죠. 자, x1, y1 이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점이 x2, y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아까 내분점이요. 자, m 대 n 내분점을 선생님이 P라고 했을 때 공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구조를 갖냐? 그랬을 때 이 mn을 더하는 거였죠. 자, 크로스해서 곱해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mx2 더하기 mx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더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더하고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외분점 Q입니다. M 된 외분점. 이거는 M에서 N을 빼는 거였죠?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곱해서 빼는 거였어. 이렇게요. 콤마. 여기도 M 빼기 N 이렇게 해서요. 크로스 빼는 거였죠? 그래서 MI2 빼기 NY1 이겁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요 A하고 B 잡혀가지고 성분 AB M 된 내분점, M 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상은 이 P의 좌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거꾸로. 아, 이 P라는 점은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한 성분 AB의 M 대 N 내분점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이걸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형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요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특징 어떻게 생겼나라는 거 보셔야 돼요. MN 숫자 똑같은 거 보시죠. MN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요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M 더하기 N 분의 MX2. 자, M 더하기 N 똑같은 식 쓰는 거예요. NX1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봐보세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들 보시면 요 M 더하기 N분의 M 이고요. 요거요. 요 두 개의 합이 얼마일까요? 더해보세요. 자, 합이 얼마냐? 그러면 합이 1입니다.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M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이 1 되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다시. 자, 요거 좌표도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 분리해서 보자. M-N분의 M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할게요. M-N분의 N X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2, X1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숫자 있죠? 요거 요렇게 마이너스가 같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합을 보세요. 합. 더해보세요. 분모는 M-N 통분됐죠? 분자 M-N 돼서 합이 1 됩니다. 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X1, X2 앞에 있는 요 개수처럼 생긴 거 있죠? 요 숫자의 합이 1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경우 뭐다? 내분 아니면 외분입니다. 근데 어떤 게 내분이고 어떤 게 외분이에요? 그랬을 때 플러스 둘 다 양수. 요 쌤이 동그라미 친 자리 있죠? 둘 다 양수면 내분인 거고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외분인 겁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거꾸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건 성분 AB의 자, 이건 뭐죠? 성분 AB의 M 대 N 내분점 이렇게 읽는 거였죠? 내분점 P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였어요. 읽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그재그 거꾸로 읽으셔야 돼. 자, X1, X2. D에서 앞에 걸로 M 대 N. X1에서 X2로 M 대 N. 자, X1에서 X2 방향 보이시죠? 성분 AB. 성분 AB냐, 성분 BA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D에서 앞에 거 지그재그로 X1에서 X2로 M 대 N 이렇게 잡으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A에서 B쪽, 성분 AB의 M 대 N 내분점. 마찬가지입니다. X1에서 X2로 간다는 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성분 AB의 M 대 N 외분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볼게요. 연습 좀. 이건 성분 AB의 M 대 N 외분점 뭐 이거거든요. 자, 연습해봅니다. 이 내용 이해가셨어요? 연습해볼게요.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좌표 표면상에 이렇게 A, x1, y1이 있고요. B, x2, y2가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쌤이 하나 써보겠습니다. P라는 점을 하나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5분의 3x2 더하기 2x1 5분의 바로 3y2 더하기 2y1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어야 돼. 어딘지 찍을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분리해서 주기도 해요.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분리하나 분리하지 않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똑같아요. 저 표현이 이렇게 분리해서 주나
분리 안 하나 사실 동일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빨리 이렇게 계수압, 요 앞에 계수압이 1인지, 계수압이 1인 거 보이시죠? 1인 거 확인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놓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 내분점. 내분점이에요. 둘 다 양수잖아요. 요 앞에 둘 다 양수죠? 내분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x1에서 x2 방향으로 3대 2 이렇게 가는 거야. x1에서 x2 방향으로 똑같아요. y1에서 y2 방향으로 3대 2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a에서 b쪽 방향이니까 이거는 선분 ab의 몇 대면 바로 3대 2 내분점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요? 3대 2입니다. 그럼 몇 칸으로 등분할까요? 5칸. 왜? 내분점이 이 둘의 합. 5만큼 5등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5등분 조금 더 갈까? 잠깐만요. B를 조금 더 간격 정확히. 이 정도 하면 5칸 나눈 거죠? 뭐 어디가 P인지 보이세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대 3칸, 2칸. 여기가 바로 P입니다. 라고 찍고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표현이 어느 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Q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Q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쌤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볼게요. 적당한 숫자를 좀 잡아보죠. 적당한 숫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분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7x2 마이너스 2x1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요. 이건요. 그럼 5분의 7y2 빼기 2y1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Q라는 점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5분의 7x2 분리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2x1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7 y2 마이너스 5분의 2 y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괜찮나요? 오케이. 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딱 보실 거는 5분의 7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면 얼마? 1. 합이 1이네. 아, 이건 내분 아니고 외분인데 뭐라고요? 외분. 어떻게 알았냐?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잖아요. 그럼 외분이에요.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인 거 보이죠? 분자? 아, 그럼 외분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x1에서 x2 쪽으로 7대 2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 그럼 x1에서 x2라는 건 a에서 b 쪽이죠? 선분 ab. 선분 ab냐 ba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선분 ab. a에서 b로 7대 2. 7대 2 외분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뭐가? 이 점 Q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저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외분점 찍으려면 우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뻗냐? B 쪽으로 뻗어요. 숫자 작은 쪽으로 뻗어요. 그래서 B의 연장선을 쭉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쪽으로요. 그 연장선의 Q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는요. 요 두 수 더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빼야 돼요. 둘의 차. 뭐 5죠, 5. 그래서 선분 AB를 5등분 해주셔야 돼요. 앞서서 5등분 해놨습니다. 일부러 이 숫자로 맞추려고 아까 좀 짱구로 불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5 5칸 등분해놨다. 그럼 A에서 7칸, B에서 2칸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2칸. 요 간격 그대로 2칸만 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 여기가 바로 Q입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7칸, B에서부터 2칸 떨어지죠. Q 이렇게 딱 찍어놓고 문제풀이 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자체 당연히 우리가 몇 대 몇 내분입니다, 외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좌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완성된 만들어진 좌표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이거는 몇 대 몇 내분이고 몇 대 몇 외분점이구나 그래서 여기다 찍어야 되겠구나 라고 정확한 위치를 찍어낼 수 있어야만 응용 문제들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들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까지요. 오케이. 뭐 교재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실제 문제에는 중요하게 다룬 개념이어서 쌤이 따로 그냥 설명까지 해봤습니다. 이해가셨죠? 사실 이거 할 때 그냥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 적용하다 보면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 가지고 필수 유형을 풀어야 되는데 쌤 필수 유형 준비는 했거든요. 근데 자, 이번 시간 이 개념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끊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한강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필수의 이제 1번 이제 뭐 할지는 좀 볼까요? 1번 3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고,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3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세 번째 이어 연장선 위에 정부하기, 사각형의 중점의 활용, 내각의 이등분선까지 해서는 이 5개의 유형들이 이제 필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 개념들 있죠?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호쌤이었습니다. 지호쌤.